2023년 비만 치료제가 발표되면서 세간의 관심이 주목됐었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비만 관련 ETF 상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만 관련 ETF에 투자하는 방법과 ETF에는 어떤 종목들을 어떤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비만 치료제 신약 출시 소식이 연이어 들리고 있습니다.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개발한 위고비, 아마 아시는 분들은 뭐 언론에서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고비에 이어 미국 일라이 릴리사가 제파운드까지 개발하면서 미국과 영국에서 비만 치료제 승인까지 마쳤습니다. 실제 이제 시판이 시작된 거라고 보면 되겠죠. 제파운드가 승인되면서 그 기대감에 일라이 릴리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미국 제약사 1위 기업으로 올라섰습니다. 비만 치료제 정말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위고비를 개발한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덴마크에서 시가총액 지금 1위를 하고 있죠. 농담삼아 비만 치료제, 대머리 치료제를 개발하면 재벌이 된다는 얘기를 옛날부터 많이 했었죠. 이젠 그 비만 치료제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최근 바이킹 세로퓨틱스 비만 치료제가 임상에 성공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거의 2월 한 24일 5일경? 뭐 그때쯤 아마 뉴스가 났던 것 같은데, 비만 치료제 신약에서 14.7% 체중 감소 효과, 몸무게 15% 줄었다. 비만약 열풍. 정말 아마 비만 치료제가 우리나라에도 시판되면은 엄청난 인기를 끌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건강기능식품, 지금은 이제 비만 치료제 자체가 허가가 나지 않는 걸로 아직은 알고 있는데, 지금 비만 치료제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고하는 제품도 많고 연예인들이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제 제품들이 나와 있죠. 물론 비만 치료제를 가장 기다리는 사람들은 살을 빼려는 사람들일 겁니다. 위고비 출시 소식의 관련주를 찾아보았으나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수혜 종목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관련주라고 이제 정리해 놓은 종목들을 보면 바이오 관련 기업들 중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국내 제약회사, 억지로 끼워 맞춰 정리한 느낌이라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관련주라고 이제 손꼽히는 데들 보면은 뭐 지금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 릴리에서 이제 개발한 위고비나 제파운드 같은 제품들이 당뇨 치료나 이런 걸 이제 연구하는 쪽에서 이제 개발된 제품이라, 그런 이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지금 관련주로 엮이면서 뭐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신약이라는 부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약이 임상실험을 통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1상에서 3상까지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2상 정도까지 이제 통과하고 나면은 3상까지 통과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2상 정도 통과가 되면은 이제 외국 뭐 미국 이제 제약사나 이렇게 글로벌 제약사들에게 그 이제 어떤 개발했던 내용을 판매하고 아니면 이제 같이 협업하는 형식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신약 자체를 출시하기가 지금 뭐 좀 어려운데,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신약이 이제 막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라 국내 웬만한 제약회사가 이걸 개발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미래에셋 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에서 관련 ETF를 연이어 출시하면서 이제 그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ETF 자체가 좀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ETF가 좀 생소하시더라도 아래 내용 끝까지 이제 그 영상 보시고 나면은 아, ETF가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단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비만 관련 종목을 찾으려면 거래하는 증권사 국내 주식 검색에서
비만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뭐 비만 관련 뭐 개발 회사가 있어갖고 비만이라는 이제 뭐 말이 들어간 뭐 기업명이 있거나 이러진 않은데, ETF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이름에다가 다 넣어 놓거든요. 제가 실제로 이제 요거 이제 비만 관련해 갖고 이제 검색을 하면 국내 주식 검색해서 ETF 탭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3개가 지금 검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KB스타즈, 코덱스, 타이거, 이렇게 맨 앞에 나와 있는 지금 영문으로 돼 있는 거는 이걸 이제 어디에서 하느냐, 그 자산 이걸 어디에서 이제 출시했느냐, 그 회사들이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요건 이제 KB증권, KB자산운용, 이거는 코덱스는 삼성자산운용, 타이거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이렇게 이제 3군데서 지금 출시하고 있네요. 글로벌 비만 산업 탑2,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 플러스,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 플러스, 이름도 비슷합니다. 요 내용들도 이제 회사는 자산운용사는 다르지만 요게 담은 종목이나 투자 비중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삼성자산운용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ETF 투자 방법과 이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ETF에 대해서 이제 개념 정리를 좀 하면, ETF는 주식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간편하고 수수료도 저렴합니다. 현재 상장되어 거래가 가능한 비만 치료제 ETF는 앞서 보셨던 그 3종목이 있죠. 비만 치료제 시장 탑2,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노보 노디스크의 유고비, 그리고 젯바운드를 개발한 일라이릴리, 이게 지금 글로벌 탑2입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는. 그리고 관련된 제약사 8곳을 더해 비만 치료제 관련주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출시된 비만 ETF에는 총 10개 종목을 담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10개 종목이 뭐 어떤 회사들이 지금 이제 ETF에 담겨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래는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 플러스를 바탕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다른 ETF 내용도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골드러시 비만 치료제 시장,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를 50% 투자, FDA, EMA 임상 치료 중인 비만 치료제에만 100% 투자. FDA는 뭐 미국 그 임상 실험 미국이고, EMA는 그 유럽 승인 기관이죠. 2021년 세계보건기구는 비만을 질병으로 정의하고 2023년 3월에는 필수 의약품 목록에 비만 치료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만이 단순 미용의 문제가 아닌 치료의 대상으로 정의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에 그 방아쇠가 당겨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전 세계 비만 인구는 10억 명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지금 현재 81억 명이니까 8명 중 1명이 비만입니다. 세계 비만재단 아틀라스에 따르면 비만 인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35년까지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비만 혹은 과체중으로 분류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비만 인구만 비만 치료제의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아마 이 약이 출시가 되면 이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분들은 질병으로 분리될 만큼 고도 비만이나 비만으로 인한 뭐 건강 악화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되시는 분들이 아마 처방을 받으실 수 있고, 단순 다이어트를 목적으로는 처방 받으실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약이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이제 유통될지는 지켜봐야겠죠. 골드만삭스, JP모건 리서치 등 금융업계는 비만 치료제 산업이 2030년까지 연평균 50%, 약 1000억 달러 시장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평균 50%. 이거 얼마 전에 이제 비슷한 산업이 하나 있었죠? 전기차. 실제로 2023년 전기차 주가가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급등했었죠. 2023년 상반기는 전기차 종목을 담지 않았으면은 어떤 종목을 담았어도 아마 손실을 보셨을 겁니다. 전기차만 뭐 많이 올라갔죠. 일각에선 현재 비만 치료제 시장의 성장세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이미 성장을 다 했다고도 합니다. 미래 가치가 이제 선반영됐다라는 이제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비만 치료제 시장의 크기나 뭐 성장 가능성을 본다 그러면은 초반에 이제 올랐던 그 정도의 주가가 과연 지금 미래 가치를 전부 반영할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지금 초반에 너무 많이 뭐 어떤 가치 반영이 되었던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단기간에는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의 비만 치료제는 이제 공급을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 이제 뭐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공장을 이제 짓기 시작하고 있는 단계니까, 비만 치료제는 이제 사람들 인식 속에 각인됐고 뭐 실제로 시판되고 상용화 됐다라고 보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현재 비만 치료제는 공급이 시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초기의 배터리 시장하고 비슷하죠? 물론 기대감이 반영돼서 단기간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단기간 성장할 시장의 기대치가 모두 반영될 수는 없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이제 한참 각광받을 때 2차 전지를 개발하는 2차 전지 제조사들이 초기에 많이 올랐죠. 근데 이미 많이 올랐다고 2차 전지를 사지 않고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았던 분들은 2023년 거의 10배에 가까운 그 시장 성장을 전혀 이제 같이 누릴 수가 없었죠. 아마 비만 치료제도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라이 릴리의 제파운드의 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2023년 12월에 승인된 약이라는 점. 얼마 안 됐죠? 둘째, 전 세계 대상이 아닌 미국에서만 지금 판매했다는 점. 2024년 독일과 미국의 공장을 증설한다는 점. 2023년 12월 지금 승인된 지 2달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뭐 판매가 됐으면 또 얼마가 판매가 됐을 것이며, 이제 그 시장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미국과 공장에 증설하고 있는 이 상황, 이거는 지금 뭐 전형적인 시장 초입, 이제 태동하는 시기에 이제 시장이죠. 근데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시장이 아니고 이미 이제 그런 검증된 약을 가지고 공급을 이제 늘리는 시장이니까 뭐 사실 이것보다 확실한 뭐 이런 상승 신호가 있을까 싶습니다.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의 지난 1년 주가 추이를 보면 S&P 헬스케어 인덱스와 달리 엄청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S&P 헬스케어 인덱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횡보, 약간의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라이 릴리가 여기 진한 파란색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죠. 노보노디스크도 마찬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덱스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 플러스 ETF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비만 치료제 산업의 탑2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의미입니다. 탑2는 뭐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 이렇게 이제 2개 회사라는 점은 뭐 이제는 다 아실 겁니다. ETF는 비만 치료제 관련 회사 10개를 담아 비중을 나눠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0개 종목을 이제 정리해 놓은 건데, 일라이 릴리 23.2%, 노보노디스크 22.4%, 요 두 개의 비중만 45%가 넘죠. 거의 이제 전체 비중의 절반 가까이를 이 두 종목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 회사들도 뭐 이름만 들어도 이제 알만한 글로벌 이제 제약회사, 그리고 바이킹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임상에 이제 성공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회사죠.
이 세 개 회사에 지금 현재 담고 있는 전체 이제 자산 비중이 약 65% 이상 됩니다. 비만 치료제 선두주자 노보노디스크, 일라이 릴리를 뭐 거의 50% 가까이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현재 시장 점유율 1위인 노보노디스크와 2위인 일라이 릴리가 2030년에 총 85% 수준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85%면은 뭐 비만 치료제 시장의 대부분을 아마 이 두 개 회사가 점유할 거다라고 이제 예상하고 있는 거죠. 투자 비중은 향후에 이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투자 비중이 조정되고 종목이 이제 자동으로 변경되는 이런 것들이 또 ETF 투자하는 장점이죠. 먼저 노보노디스크의 경우 지난 7월 2022년 9월 명품 브랜드사 루이비통 LMVH사를 뛰어넘고 시가총액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유럽에서 지금 시가총액 1위가 됐죠. 덴마크는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노보노디스크 같은 기업 하나 나오면 아마 전 국민에게 상당한 수혜가 가지 않을까 싶은데 부럽네요. 여기 보시면은 루이비통사가 이렇게 쭉 해서 지금 현재 좀 내려가 있는 상태고,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상승세가 여기서 끝날 것 같진 않고 당분간은 좀 이어질 텐데, 대신 중간에 뭐 끊임없는 상승은 없습니다. 중간에 이제 일정 부분 조정 기간을 좀 거칠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장기간으로는 상승이 이어갈 것 같다라는 얘기죠. 2024년 3월에는 경구용 치료제 연구 임상 발표가 될 예정이며 10월에도 비만 관련 임상에 관한 결과가 발표된다고 합니다. 근데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하던 화이자가 최근 비만 치료제 관련 연구를 이제 포기한다는 언론 기사가 났습니다. 그것도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라이 릴리 역시 미국 대표 제약사로 알려진 존슨을 제치고 미국 제약사 시가총액 1기업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 양쪽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은 전부 비만 치료제를 개발했다는 회사들입니다.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시장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시죠? 비만 치료제 시장 후발주자지만 노보노디스크를 지금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편입 종목 선정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시가총액 규모가 1조 원 이상인 기업. 둘째, 그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큰 순서를 기준으로 선별하고 있습니다. 바이킹 테라퓨틱스는 임상 이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해야 하면서 최근 이제 기사도 계속 뜨고 있죠. 화이자는 2023년 말 먹는 경구용이 이제 먹는 비만 치료제거든요.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화이자가 그렇다고 비만 치료제 시장을 포기하는 건 아니고, 아마 화이자 같은 그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중소제약사나 이런 데를 인수하면서 또 이 사업을 키워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제약사들이 ETF 내에 다수 포진돼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이 커지면 어쨌든 제약사 전체 파이가 커지는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제약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이제 비만 치료제 아니더라도 지금 뭐 전 세계적인 고령화나 뭐 소득 증가 이런 것들은 제약 산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리듬 파마슈티컬스는 현재 비만 치료제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질랜드는 임상 1상, 2상, 3상을 모두 가지고 베링거 인겔하임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다른 회사들도 전부 이제 요 비만 치료제 관련해 갖고 지금 임상을 진행 중인 회사들이 있고, 뭐 로슈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회사들은 당장 이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지는 않지만 2028년 대형 글로벌 제약사의 특허가 만료되면 그로 인한 매출액 감소는 뭐 7%로 뭐 그 정도의 이제 시장을 대비하기 위해서
M&A 및 라이센스를 적극적으로 확보 중이라고 합니다. 대형 글로벌 제약사는 중소형 제약사를 인수하는 방향이 이제 예측되기 때문에 기술 수출 기대할 수 있는 종목 또한 그 ETF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ETF는 한 주를 사더라도 10개 종목에 모두 투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ETF는 지금 현재 그 처음에 상장할 때는 상장가가 이제 보통 10,000원에 상장이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가격이 등락하는데 현재 이제 KB스타에서 상장한 ETF 같은 경우는 가격이 조금 하락해 있고 최근 상장한 삼성 자산운용의 ETF는 지금 가격이 조금 올라 있죠. ETF는 생긴 거는 펀드와 같습니다. 여러 종목을 같이 담고 있죠. 근데 유통은 주식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펀드와 주식의 장점을 모두 모아놓은 것이 ETF입니다. ETF는 주식시장 상장 후 거래가 가능하며 일부 수수료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세계 그 ETF는 이미 상장돼서 거래가 되고 있죠. 위험 등급은 2등급으로 높은 편입니다. 해외 주식을 담고 있으니까 등급은 아무래도 좀 높게 나오겠죠. 높은 위험 등급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연보수는 4.5%를 이제 받고 있습니다. 해외 상장 기업을 담고 있는 ETF라 환매 시 1년간,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 사이에 발생한 수익금 중 25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여기 보시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형 ETF는 세금이 없습니다. 왜냐면 국내 주식을 사고 팔 때는 양도 차익이 발생해도 세금이 없죠. 그래서 ETF에도 세금이 없습니다. 근데 ETF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세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15.4%를 과세하고 있죠. 해외 상장 ETF 같은 경우에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250만 원 이상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고, 별도로 해외 상장 ETF를 보유하고 있는 그 종목들에서 배당 소득이 발생했다 그러면 15.4%의 배당 소득은 또 별도로 징수하게 됩니다. ETF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배당금을 받는 경우 배당 소득세 15.4% 역시 내야 됩니다. 해외 상장 ETF는 해외 주식, 국내 비상장 주식에서 발생한 수익, 여기서는 수익이 단순히 이제 발생한 수익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손실을 뺀 나머지 수익을 이제 의미합니다. 손실을 뺀 나머지 이제 수익이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2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세금을 내는데 250만 원 초과 수익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직업이 없다 그래도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해외 주식과 ETF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 22%의 양도소득세만 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융소득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면 그 2천만 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그 2천만 원 초과한 그 분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해외 투자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에 대한 그 양도소득세는 22%를 내고 나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에도 상관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22%라는 세금이 아주 높을 수도 있지만 소득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위험 부담을 할지라도 해외 주식에서 장기간 투자하면서 이런 이제 세금을 따져보면은 그렇게 이제 손해나는 장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자산을 이제 수익과 손실을 통산한 그 수익에 대해서만 지금 이제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유리하겠지만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이제 장점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오늘 그 비만 ETF에 관련돼서 이제 내용을 살펴봤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비만 치료제 관련 ETF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 투자하려면 해외에 상장돼 있는 미국 기업이나 아니면 유럽에 상장돼 있는 그 제약사의 주식을 저희가 직접 투자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가 이제 쉽진 않죠. 근데 이제 펀드나 이런 걸로 투자하려 그러면 해외 펀드 같은 경우에 환매 기간도 길고 수수료가 비쌉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뭐 ETF가 요번에 이제 출시됐던 부분은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 부분은 뭐 비만 치료제 관련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커질 거다라고 기대하는 분은 직접적으로 이제 그 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ETF를 통해서 투자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비만 치료제 ETF에 관련돼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